이번에는 일본 경제보복 관련해서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을 뛰어넘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다시 한번 극일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자, 이 의원님, 어제 특히 이제 강조한 게 한반도 평화 경제 얘기했습니다. 이게 남북 경제 협력을 하면 우리 내수 시장도 넓어지고 그래서 일본보다 훨씬 더 빨리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좀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일단 이 경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즉 일본이한테 우리가 뒤지고 있는 거는 이제 규모, 그다음에 어떤 경제의 어떤 총량 이런 것들이 뒤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북이 합하면 8천만이지 않습니까? 즉 8천만이 예를 들어서 경협을 시작한다 하면 뭐 1억이 넘는 중에 일본 시장을 어떤 면에서 보면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의 활로도 찰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저는 뭐 장기적인 목적으로 보면 뭐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당장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오늘 28일 날 되면 이제 일본이 했던 백색 리스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1,200개 항목이 일단 이제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뭐 대기업은 좀 견딜 수 있겠죠. 그러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당장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이 하나 오지 않으면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그럼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견딜까요? 지금 뭐 내부적으로 보면 최대한 6개월 정도 견딜까 말까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협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당장 오늘 또 미사일을 쐈는데 이 비핵화 협상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개성공단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협을 해서 일본을 누르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수십 년이 지나도 어렵지 않을까. 근데 대통령이 지금 이 임박한 상황에 과연 이런 어떤 장기적인 목적, 즉 국가의 어떤 장기적인 목적인데 그걸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과연 지금 우리가 앞서고 있는 게 이 두 가지밖에 없는가? 사실 지금 핵심은 기술력입니다. 사실 기술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굉장히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첫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고 이제 이번에 두 번째로 추가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이제 남북 경제 협력을 그러니까 경협을 하더라도 그러면 북한이 우리가 멀뚱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경협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세계 최빈국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바닥에 있는 나라예요. 자, 그 나라와 함께 해서 우리가 무슨 기술을 더 얻는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제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기술 협력보다는 아마 규모를 키우는 거에 대한 방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야당 반응도 지금 안 좋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뭐 소가 웃을 일이다, 몽상에서 깨어나라 뭐 이런 식의 원색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단기적인 처방뿐만 아니라 저는 선후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뀌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북한하고 통일을 하더라도 혹은 남북 경제 협력을 하더라도 우리가 받는 상처가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통일하고 난 이후에 뭐 일정 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통일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혹은 또 남북 경제가 통합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그만큼 많은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 우리가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협이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실력이 키워져서 경협을 해도 우리가 타격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중요한 시점에 대통령께서 조금 현실감이 없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증시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조금 더 현실감 있는 대책들을 얘기해야지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상당히 비판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뭉뚱그려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소미아가 있고요. 지금 독도 방어훈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좀. 일단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24일 날이 마지막 통보 시점입니다. 그리고 28일 날 일단 백색 리스트가 시행되는 날짜예요. 자, 일본이 왜 그렇게 정했겠습니까? 일단 지소미아 여부를 두고 보고 결국 28일 날 시행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본다면 지금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일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경제 문제를 이제 안보 문제까지로 우리가 확장시켜버리는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지금 당장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날아갔는지도 지소미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저 탄착 지점을 어디까지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본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일본 정부의 대표적인 게 그 미사일의 궤도나 거리입니다, 그죠? 저는 아마 이제 당국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어떤 협상의 카드, 즉 미국을 끌어당길 수 있는 미국의 중재를 좀 뭔가 할 수 있는 유인 효과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뭐 일정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독도에서 8월 15일 날 훈련을 하고 만약에 지소미아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국은 고립되지 않겠는가. 즉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또 영토 문제까지도 우리가 문제를 어떤 면에서 쟁점화시키는 역효과를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독도 문제를 분쟁화하는 것들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8월 15일 날 대규모 군사훈련을 만약에 물론 우리가 하는 거였습니다만 이 시점에 한다는 것은 일본으로 하여금 하나의 빌미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자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까지도 쟁점화 시켜버리고 미국과도 관계도 소원해져 버리고 그럼 우리가 얻는 건 뭔가 저는 이런 현실적인 좀 판단을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립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나 국방부나 뭐 노영민 비서실장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신중하게 검토 계속하겠다 24일까지 이런 자세를 지금 견지하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라고 하는 단어 이상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굉장히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과연 이 정말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 경쟁 관계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과연 동맹 없이 혼자서 견딜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영국과 같이 영국은 오히려 밸런스 오브 파워라고 해서 어느 한쪽이 너무 커지면 다른 한쪽이 편을 들고 이렇게 할 정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럴 정도의 힘이 되는가?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동맹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과연 동맹은 그러면 어떤 동맹을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은 사실 국가 간에 있어서 전쟁은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을 해요. 권위주의 국가는 오늘 좋다고 해도 내일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디시전 파워라고 하는 게 개인이 일부의 소수가 행사하고 일부의 소수는 언제든지 변덕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민주주의 동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확고한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다못해서 일본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다투고 있어도 일본 시민들 가운데는 아베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일본이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다원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일본과 우리가 오히려 전쟁하지 않고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문제는 비교적 작은 데서 시작되어서 굉장히 커져 왔는데요. 저는 원래의 시작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베도 지금 결국 그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교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각 나라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를 때 그걸 협상하고 안 되면 중재하고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하고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결국은 외교적 협법이 동원돼야겠습니다만은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순간 지금 선을 넘어버렸다 이런 평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아직 실시는 안 했으니까요. 네, 오늘은 정치와우 정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점 경기도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